시애틀, 한때 미래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았던 도시 시애틀. 한때 미래의 등대로 찬사를 받았던 도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수조 달러 규모의 테크 거대 기업들이 푸른만과 눈 덮인 산맥, 상록수 숲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든 게 뭔지 알아? 그 반짝이는 고층 빌딩 바로 아래? 천천히 썩어가는 세계가 자리 잡고 있다. 시애틀 중심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나는 마치 종말 이후의 영화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텐트, 고물차, 인도에 몸을 웅크리고 누운 사람들. 그 바로 앞에는 호화로운 스타벅스 매장이 있었다. 한 여성은 비닐봉지 안에 아기를 안고 비를 피하고 있었다. 한 남성은 시애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간판 아래서 약을 주사하고 있었다. 나는 미래 도시를 탐험하러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미국의 현실이라는 악몽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시애틀, 초부유 도시, 노숙의 그림자의 가치다. 시애틀은 태평양 북서부에서 두드러진 도시로 눈부신 자연 경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같은 테크 거인들의 본거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혁신, 스타트업, 진보 문화, 수제 커피,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많은 이들이 내일의 도시 모델로 여긴다. 하지만 그 벨벳 커튼 뒤에는 깨지고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다. 시애틀은 미국 내 최악의 노숙자 위기 중 하나를 조용히 겪고 있다. 같은 거리에서 눈에 띄는 대비가 펼쳐진다. 한쪽에는 반짝이는 유리탑, 다른 한쪽에는 고가 아래, 공원 안, 지하철 입구 옆에 늘어선 임시 텐트들. 고급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테크 엔지니어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차가운 인도 위에 잠들고 있다. 2025년 최신 킹카운티 통계에 따르면 시애틀에는 13,100명 이상의 노숙자가 거주 중이다. 그중 절반 이상은 야외나 차량에서 생활하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약 1,500명이 동반자 없는 청소년이며 약 40%는 심각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은 한때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이들의 피난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문제는 단지 쉼터의 부족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시애틀의 임대료는 100% 이상 상승한 반면 평균 소득은 약 25%만 증가했다. 현재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는 2,100에서 2,300에 달하며 교육, 보건, 운송, 서비스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많은 이들이 차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의료 위기를 겪은 후 몇 달 만에 노숙자로 전락한다. 동시에 시애틀은 오피오이드 유행병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도 1,000명에 가까운 이들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약물 관련 사망의 8% 이상을 차지한다. 이곳의 노숙자들은 집만 잃은 것이 아니라 방향감마저 상실한 채 중독과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도시는 지난 5년간 지원 프로그램에 12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롭다. 문제의 일부분은 일관성 없는 정책과 충돌하는 의제들에 있다. 일부 부유한 지역사회에는 치안과 부동산 가치 하락을 우려해 저렴한 주택 개발에 반대한다. 그 사이 처벌 중심 정책과 인도주의 접근이 오락가락하며 대응은 파편화되고 비효율적이 되었다. 시애틀은 여전히 지속 가능한 전환형 주거 모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쉼터는 과포화 상태이며 안전하지 않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시애틀은 지금 스디슨 역설에 직면해 있다.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진보적인 도시가 가장 기본적인 책임, 수천 명의 시민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이 도시의 약속을 믿었던 이들이 지금은 혹한 속에서 텐트를 치거나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린다.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도시 한가운데에서
시애틀은 가난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너무 빠르고 불균형하며 비인간적인 개발의 무게 아래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가장 깊은 질문은 이렇다. 이것은 정말 노숙자의 위기인가? 아니면 한때 진보의 상징이라 자부하던 도시의 도덕적 붕괴인가? 이처럼 현대적인 도시인 시애틀이 노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금 부족, 정책 실패, 아니면 연민의 결여?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시애틀의 어두운 이면, 낙원이 악몽으로 바뀔 때. 시애틀은 부족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다. 과잉에 질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과잉은 잘못 분배되어 있다. 당신은 아마존 본사 광장에서 미래적인 유리돔들로 둘러싸인 차에 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불과 5분만 걸으면 갓난아이를 드기 위해 휴지를 태우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배달이 현실이다. SF 영화가 아니라. 하지만 지붕 하나 얹고 사는 것? 그것은 수만 명에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치다. 시애틀은 포용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공정한 도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말 녹색인 게 뭔지 알아? 그것은 인도 위에 쓰러져 있는 펜타닐 중독자들의 창백한 피부다. 그렇다면 깨끗한 건? 책임을 회피하는 지방정부의 손뿐이다. 시애틀은 복지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다. 부족한 건 인간성이다. 그들은 로봇개를 위한 보호소는 지으면서 노숙자를 위한 의료소 한 곳 설치에는 수년간 논쟁을 벌인다. 최첨단 고급 마스크는 무료로 배포하지만 실제 인간, 도심에서 죽어가는 살과 피의 존재들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 하나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시애틀은 CEO가 옥상배서 3댐 백짜리 와인을 마시는 동안 바로 그 아래 암에 걸린 전직 간호사가 벤치에서 잠을 청하는 곳이다. 진정한 문명사회는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정의된다. 그리고 시애틀이 그 기준이라면 어쩌면 미국은 자국의 인권선언서에 담긴 약속들을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법이 실패할 때 혼돈이 지배하고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다. 한때 사회적 진보의 실험실이라 찬사받았던 시애틀은 이제 국가 권력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대신할 강력한 대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경고로 변했다. 한때 자랑이던 자유는 이제 뒤틀려 버렸다. 강자가 약자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짓밟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2020년 CJ's 사건 이후 시위대가 도심 6블록을 점령하고 시애틀 중심부의 자율구역을 선언했을 때 도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수주간 경찰도 구급차도 법도 없었다.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수십 명이 폭행을 당했지만 거의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도시가 그것을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CJ의 유령은 여전히 도시를 배회한다. 발라드, 벨타운, 레이니어 밸리 같은 지역은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증가했다. 시애틀 경찰청 SPD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 무장 강도는 82% 증가했고 재산 파괴는 57%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수천 건의 사건이 인력 부족, 예산 삭감, 아니면 더 나쁜 이유인 조건부 관용 정책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채 종결됐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제 많은 이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경비견을 들이며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하고 있다. 미국식 셀프 생존 사회의 현실화다. 작은 상점들, 카페, 편의점, 매일 두려움 속에서 문을 연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강도나 방화의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폐업하고 창업의 꿈을 남기고 떠났다. 시애틀은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다. 공공신뢰가 붕괴되며 죽어가고 있다. 경찰이 나타나지 않고 법원이 기소하지 않으며
정부는 사과만 하거나 대화 장려에 그칠 때 시민들은 스스로 변호사이자 경찰,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진보라는 이름 아래 위장된 사회적 붕괴다. 그리고 조속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애틀은 붕괴의 길을 걷는 수많은 미국 도시 중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도시는 관용을 우선시해야 할까? 아니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강경책을 써야 할까? 당신의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는 노숙 아동을 구할 수 없다. 워싱턴 대학교라는 명문이 자리하고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이며 수십억 달러가 테크 기업을 통해 매일 흐르는 시애틀. 이제는 가슴 아픈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꿈도 꿀 수 없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잠을 잘 침대조차 없기 때문이다. 2025년 초 킹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3,100명 이상의 아동이 노숙자이거나 불안정한 거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이며 그 숫자 뒤에는 비극이 존재한다.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숙제를 하고 공공 화장실에서 빨래를 하며 운이 좋은 날에는 음식 기부로 저녁을 해결하는 아이들. 전날 밤 주차된 차 안에서 자고 아침엔 물티슈로 세수하고 먹을 것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은 어떤가? 한때 구명줄이었던 시애틀의 공립학교들은 천천히 침몰하고 있다. 교사 부족, 지원 인력 부재, 예산 삭감, 해체된 지원 프로그램들이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다. 사립학교는? 그건 또 다른 세상이다. 충분히 자금이 지원되며 점점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시애틀 주요 사립학교의 연간 학비는 현재 25천에서 4시험 잠자울, 많은 근로가정의 연봉을 초과한다. 그 결과는 단순히 낮은 성적이 아니다. 아예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채 배제된 세대 전체다. 졸업장도 인맥도 기술도 없이 이 아이들은 노숙, 중독, 폭력 혹은 부모가 벗어나지 못한 빈곤의 순환을 그대로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회가 계속해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단지 교육 실패를 넘어서 영속적인 빈곤 시스템을 허용하는 셈이다. 그리고 미래에 투자하지 못하는 도시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술의 도시, 외로움에 죽어가다. 시애틀, 미국 기술의 심장이 뛰는 곳,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리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달리는 곳. 하지만 그 반짝이는 표면 아래 도시는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당신은 세련된 카페에 앉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진 창문을 통해 도시 정령을 즐길 수 있다. 그러고는 몇 걸음만 옮기면 누군가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고통받고 있고 한 할머니는 그림자 속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다. 완전히 잊힌 채. 시애틀의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다. 부족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적인 연결이다. CDC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시애틀은 미국 내에서 우울증, 불안,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그 원인은 단지 회색 하늘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 도시 생활의 냉담함 때문이다. 치솟는 비용, 치열한 경쟁, 사회적 고립, 커지는 계층 격차는 수천 명이 또 하나의 월세 번호 정려처럼 느끼도록 만들었다. 일부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람들이 혼자 죽어도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몇 주가 걸리며 악취가 풍겨야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미래의 도시에서는 인간이 과거의 유물처럼 취급받는다. 더 끔찍한 건 우리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길에서 쓰러져도 사람들은 또 마약 중독자겠지라며 무시한다. 밤에 비명이 들려도 창문은 닫힌다. 시애틀은 단지 기후에 취해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과 사람들의 냉정함에 마비된 것이다. 기술은 상승하는데 연민은 추락할 때
문명은 그 의미를 잃는다. 그리고 시애틀, 한때 미래로 향하는 길을 이끌던 그 도시는 이제 인간 영혼의 조용한 붕괴를 향한 길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다. 오늘날의 시애틀, 위기의 규모, 원인, 그리고 결과. 오늘날 시애틀은 단지 기술, 혁신, 경이로운 자연경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미국 내 노숙자 위기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번영한 외관 아래에는 조용하지만 잔혹한 생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천 명이 매일 밤 추위, 굶주림, 절망에 직면하고 있다. 어떤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해서는 안 될 고통이다. 2025년까지 시애틀이 위치한 킹카운티에는 3,000명 이상의 사람이 안정된 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거의 56%는 노상, 공원, 다리 아래 혹은 고장난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매년 수억 달러가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되지만 노숙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조율되고 효과적이며 깊이 있는 인간 중심의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왜 이 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는가? 첫째, 시애틀의 주거 비용은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전혀 접근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현재 평균 월 2,100달러 충전 1,100에 달한다. 이는 보건, 교육, 건설, 서비스 업계 종사자가 권장 지출 한도보다 거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주 8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임대료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다. 음식, 교통, 건강보험은 제외하고 말이다.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이혼 같은 충격이 닥치면 몇 달 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소득 불평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시애틀에는 예역짜리 연봉을 받는 테크 엔지니어들이 존재하는 동시에 배달원, 웨이터, 청소부, 유지보수 인력 수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도심 근처에서 임대나 주택 구입을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사회안전망은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들을 지탱하기엔 너무 허약하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잘못을 하지 않아도 노숙자가 될 수 있다.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셋째, 오피오이드 위기, 특히 펜타닐가 시애틀을 공공보건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지난 5년간 펜타닐 관련 사망은 거의 50% 증가했다. 수많은 중독자들이 직업, 인간관계, 집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점점 더 많은 노숙자가 악순환에 갇혀 있다. 중독, 정신질환, 거리생활, 재발.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공공보건 시스템이 부족하다. 도시는 해독센터, 상담 서비스,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 대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의 주택정책은 허약하고 모순투성이다. 공무원들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인허가는 시간이 끝없이 걸리고 지역구역은 너무 제한되어 있으며 부유한 지역사회는 여전히 쉼터가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수많은 프로젝트가 여론 압력으로 중도에 취소된다. 그 사이 도시는 단기적 해결책에 투자한다. 텐트 마을, 침낭 배급, 경찰의 캠프 단속. 하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에는 접근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날 시애틀은 양분된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한쪽은 극단적 번영을 누리고 다른 쪽은 극심한 고통에 갇혀 있다. 노숙자들은 경제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존엄, 가시성,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까지도 박탈당하고 있다. 도시가 점점 더 기술화되고 현대화될수록 이제 질문은 노숙자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잃어가는 인간의 존엄은 얼마인가로 바뀌고 있다. 시애틀, 번영 속에 모순이 가득한 도시. 혁신의 눈부심은 고속도로 아래 가난의 텐트를 가릴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는가?
저렴한 주택과 사회 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숫자 역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다 강경한 법 집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숫자 8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래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가 밝혀낼 충격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